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기술 얘기 같지만 사실 경제학이거든요. 더 정확히는 경제학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이 그냥 투기 코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운명적 사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이 시리즈는요. 사이페딘 아모스의 Principle of Economics, 그러니까 경제학 원리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오스트리아파 관점으로 경제학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걸 비트코인으로 연결하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1의 주제는 이겁니다. 왜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은 어렵고 지루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까? 그리고 오스트리아파는 뭐가 다르길래 비트코인하고 연결되는가? 마지막으로 경제학의 출발점은 왜 인간 행동인가? 이걸 오늘 1편에서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대학에서 경제학을 들어보신 분들, 그때 이런 느낌 안 드셨나요? 이론은 많은데 현실에 적용이 잘 안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얘기랑 교과서가 따로 놀고,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느낌. 이게요,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사이페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한다.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하거든. 제가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공대생, 수학 잘하는 사람, 물리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보통 정확한 규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류 경제학은요, 그 정확한 규칙이 있는 척을 해요. 수식도 있고 모델도 있고 그래프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이랑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잘못 이해했나? 내가 멍청한 건가? 이렇게 자책하게 되죠. 근데 사이페디는 딱 잘라 말합니다.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경제학 자체에 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류 경제학은 20세기에 들어서 경제도 과학처럼 만들자는 욕망이 굉장히 컸어요. 물리학처럼, 화학처럼 정확한 법칙과 공식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경제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죠.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핵심이니까요. 여기서 오스트리아파가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에는 상수가 없다. 자연과학은 상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이의 단위나 시간의 단위, 초,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그걸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부품이 중국에서 조립이 되고 아르헨티나에서 팔려도 치수가 맞는 거예요. 근데 경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치잖아요. 근데 가치가 상수입니까? 아닙니다.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A에게 10만 원은 엄청 큰 돈인데 B에게 10만 원은 그냥 저녁값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에 6천 원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가 합의한 가치의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물리학처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반복 실험이 가능하죠. 근데 경제는요? 미국의 금리를 1%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실험실에서 통제된 환경으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너무 많은 요인이 얽혀있고 사람의 기대, 심리, 정치, 전쟁, 기술 변화, 이게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주류 경제학이 정확한 숫자 예측을 하려고 할수록 결국은 맞추기 어렵고 맞췄다 해도 우연인지 실력인지 분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사이페딘이 말하는 비유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만 찾는다. 왜냐면 거기만 밝으니까. 경제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 목적, 가치 판단, 시간 선호 같은 건데 이건 숫자로 측정이 잘 안 되니까 대신 GDP, 실업률, 물가, 소비 같은 측정 쉬운 숫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진짜 원인입니까? 아니죠. 많은 경우 결과이거나 표면 현상입니다. 주류 거시경제학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총 지출이 늘면 GDP가 오른다.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난다. 근데 오스트리아파는 여기서 태클을 겁니다. 회계적으로 지출 이꼴 소득 이꼴 생산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바로 지출을 늘리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인과가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10만 원을 씁니다. 근데 그 10만 원이 생산적 투자로 쓰였는지 아니면 손실을 막는 땜질로 쓰였는지 아니면 전쟁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도 지출이 늘면 GDP가 오른다는 식으로
경제를 너무 단순한 계산기로 만들어버리면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핵심이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출발점은 인간 행동, 휴먼 액션입니다. 경제학은 물건이나 숫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왜 그렇게 선택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미제스는 경제학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경제학은 희소성 하에서의 인간 선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제 그럼 질문이 생기죠. 행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사람이 행동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그냥 움직임이 아니고요. 목적을 가진 행동, 즉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놀라서 점프하는 건 반사작용이지 경제학적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손해를 피하려고 보험을 든다. 이건 목적이 있는 행동이죠.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를 이 목적 있는 인간의 선택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정답을 맞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이게 합리성입니다. 결정이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은 얼마든지 오판합니다. 하지만 그 오판조차도 그 사람이 가진 정보와 믿음, 가치관에서 나온 목적 있는 행동이면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을 평균 인간이나 대표 소비자로 뭉개버리지 않고 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과 연결될 때 엄청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강제로 쓰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선택해서 쓰는 돈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스트리아 학파가 숫자를 무시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데이터는 말이 없다. 해석할 프레임이 없으면 데이터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레임 없이 숫자만 보면 그냥 뭘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 장난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식 방법론은 먼저 인간 행동의 논리를 세우고 그 다음 현실을 이해하는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비트코인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뭡니까? 비트코인은 왜 가치가 있냐? 내재 가치가 있느냐?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데 왜 돈이냐? 이 질문들 전부 결국 가치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로 이어집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주관적으로 봅니다. 즉, 사람들이 선택하면 가치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강제로 밀어붙여서 돈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면서 통화적 수요가 붙고 그 결과 가치가 생겼죠. 이게 오스트리아 관점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비트코인은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선택, 즉 시간을 건너뛰는 저장 수단에 대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핵심 주제가 슬쩍 보이는데 바로 주관적 가치와 시간 선호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류 경제학은 경제를 자연과학처럼 만들려 했고, 하지만 경제에는 가치라는 상수가 없고 실험도 어렵고, 그래서 측정 가능한 숫자만 보게 되고 회계 항등식을 인과로 착각하기 쉽고, 그 결과 현실에서 체감이 안 되는 경제학이 된다. 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학은 인간 행동의 학문이라고 보고 목적 있는 개인의 선택에서 출발해서 논리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이 접근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잘 맞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가치는 왜 주관적인가? 그리고 왜 주류 경제학은 자꾸 가치를 객관화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가? 이걸 비트코인 사례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시간 선호, 그리고 왜 돈의 품질이 사람의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지 이걸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철학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가격으로만 보면 결국 단타의 세계로 가기 쉬운데 비트코인을 경제학으로 보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그 첫 출발점이었고요. 다음 편부터는 더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시간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돈의 본질을 제대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시리즈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